기승을 부리는 시즌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선거. 선거 앞두고 있죠. 그래. 사실 우리가 중요한 선거 시즌이 되면 굉장히 이제 음모론이나 가짜 뉴스가 사실은 가장 이렇게 활개를 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시즌인 거죠. 아, 최근에 나 그 얘기 들었는데 여의도 부동산. 아니, 대선 앞두고 여의도 부동산이 난리가 안 되는 거야. 왜? 왜요? 서쪽에 선거 캠프를 두고서 선거에 임하면 당선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서쪽 부동산을 구하려고 서쪽 여의도 부동산이 여기보다 온다는 더 거야. 가야겠네. 파주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왕 가는 거. 여의도 안에서 그 여의도 작은 곳 안에서도 묘한 지역 감정이 있다는 거야. 여의도 안에서도? 여의도, 서여의도. 근데 어찌되었건 우리가 선거철만 되면 지역 감정을 전략이나 전술로 삼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되게 화가 나잖아. 네네.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여전히. 아직도. 오늘날의 영호남 지역 감정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음모론은 이토록 명백하게 나뉜 이 지역 감정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설계가 된 것이다. 음모론. 역대 대통령 3명의 애절한 구애를 받았던 선거판의 여우 엄창록. 때는 바야흐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어떤 날이었어요. 당시 엄창록은 DJ 김대중 대통령 후보 캠프에 있었어. 집을 나서려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헬리콥터? 정답. 헬리콥터. 집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뱅뱅 낮게 돌았대. 엄창록은 이게 자신에 대한 협박이나 감시라고 확신을 했대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차로 미행당한 적이 있었다는 거야. 아, 이 일 있기 전에도 근데 대통령 선거를 열흘 앞두고 당연히 와야 되는 엄창록이 안 오네. 없어진 거야. 그리고 영영 김대중 캠프로 돌아오지 않아요, 엄창록 씨는. 영영이요? 예. 짠. 이게 1971년. 예, 이제 밝힙니다. 1971년. 70. 이게 그러면 몇 번째 대통령 선거가 있던? 7대 대통령 선거가 7대. 4월 27일이 대통령 선거야. 아. 4월 27일이. 4월에 했구나. 자, 71년 대선은 누구 대 누구였을까요? 뭐 대통령 박정희. 뭐 박정희였겠죠. 그리고 DJ. 요 4월 27일 대통령 선거를 딱 석 달 앞두고 있던 음력 설날. 아. 음력설. 네, 음력설. 네, 설날. 이상하게 막 새까맣고 조용한 밤이었대요. 설을 앞두고 집주인인 김대중 이희호 부부는 잠시 집을 비웠고, 근데 갑자기 벼랑간 꽝 하는 정체불명의 굉음이 울려 퍼진 거야. 김대중 후보의 자택 경호실에 있었던 네. 3명의 경호원들, 그 사람들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경호실 차장님, 아. 경호. 숙직식으로 이제 집에 있었어. 이제 갑자기 뻥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서 나가봤지. 대포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났다고. 화염도 벽돌에가 더덕더덕 뭐가 붙었는데 뭐 껌같이 까만 콜탈 있죠. 도로공사에서 콜탈 그런 게 막 여기저기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만 요란했지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미제 사건입니다.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 이건 정치 테러다. 정치 테러를 통해서 우리 야당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공화당은 정반대 음모론을 펼칩니다. 네, 완전 반대 주장. 자작극이다. 자작극이다. 그 당시 보면은 김대중 후보와 이제 이효 여사 같은 경우 미국에 가 있었잖아요. 미국에 가 있는 사이에 이곳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면 미국에서도 지금 한국에 어떤 새로운 후보가 지금 이렇게 여당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있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고 또 지지자층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 후보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도의 어떤 그런 작전이다. 이런 기발하면서도 악랄한 짓을 벌일 만한 사람이 전국 팔도에 한 명밖에 없다. 그게 누구냐? 바로 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화당에서는 엄창록. 테러가 일어나는데 테러의 문제가 너네 책임이라고 하면서 그중에 콕 집어서 지금 엄창록을 끄집어 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국회 특조위가 열려요. 열려서 엄창록을 불러서 증언까지 시키는데 근데 내용을 한번 보죠. 되게 특이해요. 내용 진짜? 자체가. 네. 국회 특조위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조직의 명수라는데 어디서 배웠나? 남들은 나를 조직의 명수라고 말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밤을 새워서라도 당신과 조직 문제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싶다. 한번 사석에서 만나자. 엄창록 씨, 미소만 지었다. 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다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야 이게 뭐야? 이 사람 되게 어머 이런 사람 처음 보지. 너무 신기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건 선거 전략에 대한 귀재다. 기상천외한 것들을 다 낸다. 이것만큼 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조위를 진술한 다음에 2달 있다가 이 2달이 언제냐면 대선 열흘 남기고 갑자기 사라져요. 점점 더 엄창록이라는 사람이 좀 궁금해지지 않아?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야기가 언제로 올라가게 되냐면 4년 전인 1967년으로 가요. 그 67년에 그 목포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엄창록이 등장하고 엄창록이 이 김대중의 오른팔에 서서 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일을 벌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그의 실력을 한번 탐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당선시켰느냐. 그렇죠. 나도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 향기까지 이용을 했다는 거야. 향기? 이게 뭐야? 냄새. 이를테면 어느 집에 가서 이런 거야. 안녕하세요. 저 김대중 후보 선거단원인데 정말 죄송한데 손 좀 씻고 가도 될까요? 그럼 이제 빨리 씻으세요. 그러고 화장실을 빌려줄 거 아니야. 그럼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면대 옆에 향이 굉장히 좋은 고급 비누 하나를 이렇게 놓고 간대. 그럼 유권자들이 손을 씻을 때마다 이거 향기 좋은 김대중. 그 사람이 놓고 같이 이렇게. 이거 약간 마케팅 해야 되는 거죠. 마케팅의 규제네. 이게 사실 이때만 해도 선거 전략이라는 게 별게 없었어요. 근데 엄창록이 여기서 완전히 역전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선거 전략을 짜는 거죠. 근데 지금도 우리가 보통 선거하면 딱 몇 가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첫째 이제 딱 출정식 하면 현충원 같은 데 가서 참배하고 아니면 이제 피켓 들고 막 뭐 몇 번입니다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엄창록이 최초로 그러니까 매뉴얼을 만들었네. 우리나라 선거. 그러면 그 전에 피켓이 없었어요? 그랬어요. 선거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만든 거구나. 엄청. 그러니까 그때 선거 조직을 총괄한 사람은 엄창록 씨였어요. 선거 거의 1년 전부터요. 목포 시내 이 각 동을 책임지고 조직을 할 사람들을 선정해가지고 서울에서 몇 개월간 교육을 시켰을 겁니다.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거 방법이 한마디만 하면 이 공명한 선거를 안 해. 완전히 그냥 상대방을 약점을 자꾸 노출시키고 그리고 상대방을 분열시키고 교란시키고 이건 내가 이제 천재적인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하여튼 흑색선열이 넣으냐면은 사실은 이쪽이 운동원인데 저쪽 운동원 같이 가장해가지고 어디 모여라 저녁에 모여라 식당한테 딱 불러놓고는 저쪽은 모르니까 사람들이 50명 100명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불신하게 만든다든가. 엄창록은 선거판의 여우, 기상천외한 선거 전략을 펼치는 마타도의 기재 이런 별명으로 불렸고요. 그 당시 엄창록이 세운 선거 전략들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기가 막힌데 길에서
이런 비싼 양담배를 탁 물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응? 그러고선 이렇게 탁 잡고 저기요 공화당 후보 김병삼이 찍으셔야죠. 딱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양담배 물고 이미지를 뭔가 껄렁껄렁하게 만드는 거야. 안 좋게. 이게 기본. 자 이제 심화. 이게 기본. 이게 김병삼 후보가 선물을 줬어요. 상대편 후보죠. 아유 고무신? 고무신. 당신이 되게 귀한 거예요. 이거 고무신 진짜 귀한 거잖아요. 네. 240, 270. 뭐야 이것이 지금? 뭐냐면 당시 아, 고무신은 되게 비싼 거야. 자 이럴 이런 거면 차라리 보내지나 말지. 그렇지. 더 기분 나빠하거든. 이게 바로 엄창록의 선거 운동 전략이었다. 이거. 와. 그러니까 상대방을 진짜. 상대 후보로 기분 아주 나쁜 존재로 만드는 기분 근데 나쁘게. 그 정도만이 아니라 어찌됐건 이때는 금권 선거의 시대거든요. 와. 돈이 중요해요. 뭐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000원. 좀. 통일력 작은 돈을 준다. 그치. 최근 시세를 맞추기 위해서 1,000원인데 그때는 실제로 10원을 넣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딱 봐도 정말 그렇죠. 자 태규도 뭐야, 나는 엄청 무거웠어. 이야. 나는 돌인가 보다. 그게 뭐예요? 오 세모 X가 뭐야?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야? 당시 상대 김병삼 후보 측은 집집마다 처마 밑에 여당을 지지하면 0표로 표시를 하고 중립은 세모표, 야당 지지자는 X표를 표시해 등급을 나눠 금품을 돌렸다. 이에 김대중은 이를 역이용해서 야간에 운동원을 동원해서 0표를 X표로, X를 세모로, 세모를 0표로 바꿔치기해 적지를 교란시켰다. 그러니까 이건 거네. 그러면 결국 김병삼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한테 돈을 못 주게. 그치. 자, 이렇게 엄창록 얘기 쭉 들어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방금 뭐 이 테러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엄창록 자작인 것 같아요? 아니면 예상을 한번 생각이 바뀌지? 갑자기 자작극이. 아니 근데 아니면 중간에서 시간을 주세요. 아까 이분은 그러니까 67년에 이제 목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제 목포 곳곳에 마타도 전술을 펼친 거 이거 다 엄창록 짓이라면 소문이 돌았대. 근데 엄창록이 뭐라 그랬냐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런 짓을 벌인 게 다 공화당 때문이다라고 화살을 돌렸대요. 공무원 동원, 돈봉투 살포를 넘어 투 개표 조작까지 멋대로 해내는 권력의 범죄적 선거 방식을 깨야 한다. 이후 제강의 전술을 개발해서 관권, 금권에 대응하지 않으면 야당은 정치적으로 살 길이 없다. 67년이 무슨 해냐면 재선 성공한 바로 그 이후예요. 합법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2번 대통령이 됐으니 사실 이제 그다음 은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한 하지? 번 더 할까를 네. 고민할 때. 근데 이제 뭔가 뜯어 고치려면 어찌됐건 민주공화국이니까 절차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국회의원 의석수가 3분의 2 이상 넘어야 되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특별히 요 선거가 이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어떻게 해서라도 싹 쓸어야 된다. 이런 선거였다는 것도 박정희 대통령 구상은 영구 집권을 위해서 삼선 개헌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야당에서 가장 이론적이나 정략적으로 자기가 그 길을 가는데 방해 요인이 김대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이는 정치적으로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다른 지역에 가서는 이 선거 유세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포에 2번 오셨어요. 선거 기간 동안. 그리고 국무회의를 목포에서 2번 했어. 대한민국 정부가 목포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선거는 김대중과 공화당 김병삼 후보와의 대결이 아니고 박 대통령과의 대리전쟁처럼 이제 뜨거워진 거지 갑자기.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선관위에서 이거에 대해서 해도 돼요.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해줬고 67년도만 해도 진짜 별일이 다 있었구나. 지방 공약으로 목포 부두 정비 예산 2억 1,500만 원 중 1억 700만 원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국유지인 사막도의 관리권을 목포로 이관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영산간 개발, 공장, 특수 판초자 공장 및
가리질 비료 공장을 건립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거 대통령이 약속했다. 진짜 대통령이 약속을 목포가 했어요? 광역시가 될 기회를 놓쳤네요. 진짜. 그러네. 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갑자기 아무도 자기네 총선에 관심이 없어. 모두가 목포 선거 어떻게 되는지만 볼 정도로 가장 뜨거운 선거가 돼버린 거고, 사실 그렇게 만든 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던 거죠. 오히려 김대중 당시 후보를 키워주는 역할을 그렇죠. 해버린 거니까. 결과적으로 부각시켜주겠다는 거죠. 손전등 저런 거 들고 개표소에 들어갈 때요. 밤에 전기가 가버리면 표를 도둑질해서 이 투표함을 바꾸고 이런 일 일어날까봐 전부 참관인들 조직해가지고 교육받아가지고 사전에 손전등을 가지고 갔어. 근데 진짜로 불 나가. 이 개표 중에 밤에 말이요. 전기가 가버린 거요. 그러니까 전부 불을 켜고 나왔지. 그냥. 야, 소름 끼쳐. 소름 끼쳐. 8일 저녁 8시경부터 전국 196개 개표소에서는 투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남도 쪽에 생존할 의석이 2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2석 중에 하나가 장관회의까지 열었었던 목포. 그러니까 이긴 거죠, 김대중 후보가. 자,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4년 후에 엄창록이 신민당의 참모가 되는 거죠. 왜? 대통령 후보의 참모니까. 그렇지. 공화당 입장에서도 너무 무서웠겠다. 무서웠을 것 무섭지.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지역 선거도 이 정도로 하는데. 이날이 선거일이야. 27일. 근데 선거하기 대선 한 열흘쯤, 그러니까 4월 16일. 요때 이제 사라진 거야, 엄창록이. 그때 네 사람이 나타나지고 어디 가서 좀 대화 좀 하자 하고 모시고 갔대요. 그래서 엄창록을 중정이 끌고 갔다. 4명의 수상한 남자가 바로 중앙정부부 요원이다. 이런 주장인 거네. 그치? 우리가 아까 뭐 여의도 지역 감정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엄창록이라는 분이 지역 감정을 만든 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네. 그리고 27일이 선거고 3일 전인 24일 날 네. 대구와 부산 시내에 이런 이상한 유인물이 대량으로 살포돼요. 호남이니여 단결하라. 호남 향후에. 호남 후보에게 몰표를 주자. 호남 향후에. 경상도 지역 생산인 땡땡 치약 불매운동 호남 향후에. 자, 여러분. 자, 이걸 보면 대구와 부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 열받죠. 영남 지역 여론이 갑자기 막 들끓기 시작하는 거야. 이럴 때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내려와서 딱 한마디를 외치기 시작하지. 경상도 정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지 마시죠. 소름 끼쳐. 그전엔 전혀 없다가 처음으로 이런 프레임이 건설된 거지. 그러니까 신민당 쪽, 야당에서는 순식간에 다들 이렇게 생각했대. 낯선 저들에게서 내 남자의 냄새가 나. 절로 갔다. 이런 행동의 전략을 짤 사람은 엄창록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근데 상대는 엄창록이 있으니까 엄창록을 제거해서 데려와서 뭘 활용하자. 이런 어떤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거죠. 입증할 수는 없죠. 이것도 뭐 그냥 또 증명할 수는 없는 거죠. 맞아요. 사람들이 흔히 지역 감정을 얘기할 때 삼국시대부터 있었다, 조선시대부터 있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라도 경상도란 용어 자체가 뭐 삼국시대 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조선 전기 때는 전라좌도, 전라우도, 경상좌도, 경상우도 이렇게 나눴어요.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이 지역 감정이 계속 내려왔다는 근거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는 없다. 이건 너무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와. 노란 게 민정당이고 빨간 게 공화당이거든. 우와. 경상도와 전라도를 구분하는 선이 없죠.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이랑 진짜 다르다. 자, 그럼 이번엔 1971년 결과 볼게요. 아 저렇게 됐구나. 야. 완전 나왔네. 딱 한 건만으로 이제 지역 수는 감정이 없지만.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작이 언제냐를 따지게 되면 이때인 건 뭐 좀 분명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좀 저희가 이 중심을 둬야 될 것은 생각보다 뿌리 깊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 되게 없앨 수 있는 그렇죠. 그렇지.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하튼 1971년도 선거는 박정희 후보의 승리로 돌아갔고, 엄창록 씨는 자, 엄창록 씨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대선이 끝나고도 한 달이 더 지난 한 달 지나서. 6월쯤이었대요. 아, 71년도에 나타나긴 예, 했어요. 예. 나타났구나. 근데 김대중 후보의 참모들이 모인 동교동에는 한 발자국도 걸음을 안 했고, 우연히 신민당원들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알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지금껏 속리산에 납치당해 있었는데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말하는데 중앙정보부의 회유당에서 도와준 건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영영 그렇게 이 사람이 좋아하던 김대중 그 대통령과는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엄창록 씨는 죽는 그날까지 이제 호흡기를 달고 그 말을 못하는 지경인데도 손글씨로 DJ의 안부를 물었대. 권력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런 수를 그렇지. 썼고, 근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서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후발 대통령 나오면서 지역 등권, 지역 안배하면서 정작 그 원인들은 지금 많이 해소가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감정만 남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전 이번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되게 이기적인 선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기적인 선거가 뭐냐면 우리 집, 뭐 우리 가족, 아니면 내 친구,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을 가진 사람이 누구지? 라는 정책을 보는 이기적인 선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짧게 보면 자기한테 유리한 정책을 내세우는 사람 찍는 게 맞잖아요. 그치?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영혼합이 어딨고 좌빨 우빨이 어딨어. 그렇지. 응.